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과 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쯤 전에 요즘에 수단에서 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BBC의 그 수단에 있는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하는 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200마리 정도의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30여 종, 특히 뭐 라이언도 많고 뭐 하이에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야생에서 다쳤거나 이런 동물들을 구조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내전 상황으로 전기라던가 뭐 가스, 뭐 수도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고 잘 공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음식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이제 음식을 구하려면 블랙마켓 같은 데 가서 이제 비싸게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 고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단이 뭐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 이게 좀 내전이 종결이 돼야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전쟁은 결국엔 사람에게도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동물들에게는 또 더, 불행한 일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한테 전쟁이 터지면은, 나는 끝까지 우리 야옹이를 잘 돌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도 어려움이 크겠죠. 실제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겪어본 적이 있고, 준전시 상태인 적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주민들이, 이제 군인들이 오늘 바로 그냥 다 짐 싸서 빨리 나가라 이래서 이제 완전 호둥지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그냥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내전, 아니, 이게 언제 정리가 될지 알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때까지만 해도, 참,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는지, 뭐, 아무튼 저는 연평도를 갔습니다. 연평도를 갔는데, 정말 군인과 외신 기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외신 기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이구나, 이런 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뭐 어떤 거 했냐면, 이제 묶어두고 키우는 개들인 경우에 잔반 같은 걸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잔반이 썩잖아요. 그래서 잔반이 아닌 이렇게 사료를 잔뜩 쌓아놓고, 이미 집은 다 엉망진창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부엌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큰 양동이 같은 데, 큰 대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 개들 중에 목줄 같은 거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목줄은 어떤 그 인식표의 목줄이 아니라,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대충 묶어놓고 키우잖아요.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형태의 목줄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동물이 조금 조금 커지게 되면 목줄이 목을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든 다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의 동물보호 단체에서 이제 그 요청을 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전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나니까 거기가 농촌 지역도 있어서 동물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죽어도 되니까 우리를 들여보내 달라. 동물들을 케어하겠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죠. 그러니까 좀 일본 정부에다가 편지를 좀 써달라고 해서 이제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 한 주민이 이제 피난을 갔다가 자기 집에 있는 동물들이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동물들을 살리셨지만, 나중에 이제 원전 사고를 전부 이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 보니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어 있었죠.
혹시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걔를 사랑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그랬는지 거기 이제 원빈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딱 터져서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원빈이 이제 그 걔를 놓고 오면서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방 들어오지 못하죠. 전쟁터에 이제 투입이 돼서 전쟁을 겪으면서 각 그런 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 서울 그 수복되고 나서 다시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는 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잘못되었겠죠. 근데 워낙에 사람도 많이 죽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르노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이제 다룬 시리즈였는데 아, 그 영화는 정말 누가 봐도 고구마 한 100개 먹은 원샷한 느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관료 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질병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핵 확산이 그 점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떠돌이 개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개들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어떤 친구가 잘 못해요.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는 거죠. 빨리 죽여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전쟁도 없어야 되고 내전 상황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야 동물들도 편하고 인간들도 편한데 뭐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 체르노빌 근처에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내전 같은 거는 벌어지지 않겠죠. 우리나라 굉장히 민주화되고 산업화된 국가고 국민 인식도 높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지진이라던가 뭐 홍수라던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 사람을 지키는 사람도 동물을 지키는 사람도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